처음 그를 봤을 때 강민호의 눈빛에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따스함이 있었어요. 15년간 혼자 살아온 내게 그 시선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봄비 같았습니다. 나는 올해 68살 박서연입니다. 나는 문화센터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보다 3살 연상인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으며 대화는 언제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배려로 가득했어요.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가 내민 손은 안정감으로 나를 감쌌습니다. 말수 적던 내가 웃음이 많아졌다고 딸아이가 놀랐어요. 거울 속 내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지요. 민호는 그것을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이라 불렀으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나의 망설임을 본 민호는 서연 씨가 편안한 만큼만이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배려에 마음이 녹았어요. 누구라도 그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달빛 아래 나눈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민호가 커피 사러 나갔다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오지 않은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연이라 생각했어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아까 캐리어 끌고 나가던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600만 원이 송금된 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이 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침대에 앉아 그의 말을 떠올렸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의 품에 안겼던 기억, 부드러운 손길, 속삭임.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어요. 제주도에서 대전까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열정적인 연인에서 바보 같은 노인으로 추락한 기분이었어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내 공간인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흐느낌이 울음으로 울음이 오열로 변했어요. 며칠 후 민호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진과 영상 풀어드릴까요? 이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찍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와 숨이 막혔어요. 박서연은 대전 근교 아파트 창가에 서서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일상은 조용한 리듬 속에 안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동네 산책, 요가 교실, 때로는 옆집 할머니와 카드게임. 서연은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는 딸 미주였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내 걱정은 말고. 엄마 내가 못 내려가서 미안해. 그런데 요즘 엄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혹시 괜찮아 딸. 바쁜 거 알아요. 아프지도 않아. 그냥 뭐랄까. 서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메마른 일상, 대화 없는 식탁, 손길 하나 없는 밤들. 그저 외롭다는 한마디로는 담기지 않는 감정이었어요. 엄마 마음의 양식도 필요해. 동네 문화센터에 가봐. 내가 찾아봤는데 시니어 푸드 스타일링 강좌가 있대. 엄마 요리 잘하잖아. 서연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푸드 스타일링? 내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도 아닌데. 한번 가봐 엄마.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뜻을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니어 푸드 스타일링 맛있는 인생의 이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좌 시간은 목요일 오후 2시, 나이 제한은 60세 이상. 손가락이 망설이다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목요일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장에서 꺼낸 민트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꾸미지 않았던 걸까?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 돌아섰습니다. 단정한 회색 셔츠에 감색 면바지를 입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이는 7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서연보다 조금 더 크고 마른 편이었지만 허리는 꿋꿋했어요. 은빛 머리카락과 갈색 안경테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막았네요. 서연이 옆으로 비켜섰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 강좌 들으러 왔어요. 함께 들어가죠. 그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분도 푸드 스타일링을 배우시나요?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취미가 되었네요. 그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어요. 실례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서연은 민호의 고른 목소리에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박서연이에요. 교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자는 민호가 유일했어요. 서연이 뒷자리로 가려는데 민호가 앞쪽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제가 안경을 자주 잃어버려서 앞에 앉아야 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민호 옆자리에 앉았어요. 강사가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색감과 구도로 표현하는 음식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가끔 민호의 노트를 훔쳐보니 그림까지 그려가며 배움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옆분과 팀을 이루어 주세요. 서연과 민호는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었어요. 여러 재료를 활용해 봄을 테마로 한 접시를 꾸미는 과제였습니다. 박서연 씨,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봄에는 역시 나물이 제철이죠. 취나물 두릅냉이.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취나물 무침이 생각나는군요. 서연은 민호의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 취나물 좋아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줬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나누며 접시를 꾸몄습니다. 민호의 손길은 세심했고 서연의 조언은 실용적이었어요. 그들의 접시는 단순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두 분의 작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좋습니다. 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박서연 씨. 혹시 수업 끝나고 차 한잔 어떠세요? 이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본 걸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편안한 미소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좋아요. 그래요. 찻집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아들 둘은 각각 캐나다와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환, 혼자 된 삶, 바쁜 딸과의 관계.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혼자 먹는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에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히 그 말입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혼자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 수업 후에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조금 긴장했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문화센터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직은 조금 더 이 감정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밥을 지었어요.
오늘 배운 스타일링을 적용해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예쁘게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쓸쓸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이상하게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목요일은 서연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 앞에 서서 고민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면서 서연은 자신의 모습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전화 너머로 딸 미주가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문화센터 다니는 게 재밌어서 그래. 정말? 엄마 옷도 새로 산 것 같던데. 지난번에 영상통화했을 때. 아니, 그냥 옷장 정리하다가 오래된 옷 찾았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민호에 대해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실한 것도 없는데 섣불리 말했다가 괜한 걱정을 시킬까 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렘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어요. 매주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서연과 민호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취향, 좋아하는 영화, 음악,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까지. 박서연 씨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피아니스트요.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왜 포기하셨나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멀어졌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지금도 피아노 치세요? 아니요, 다 잊어버렸어요. 손가락도 굳었을 거고.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때가 없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젊은 시절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동네 음악학원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성인 피아노 강습도 하나요? 물론이죠.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러 오세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에는 피아노 레슨, 목요일에는 푸드 스타일링 강좌. 서연의 일정표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단조로웠던 일상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다음 푸드 스타일링 수업에서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에 첫 수업인가요? 네,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박서연 씨는 분명 잘할 겁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대전 예술이전당에서 피아노 독주회가 있거든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문화센터와 찻집을 벗어나는 첫 만남.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드레스를 꺼냈어요. 남색 원피스에 흰색 진주 목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아직 남아있는 흑발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은 옅게 하고 입술에 연한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자 오랜만에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민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더욱 단정해 보였어요. 박서연 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음악회는 쇼팽과 리스트의 곡들로 가득했어요. 피아니스트의 손길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서연의 마음도 함께 출렁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하셨나 봐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연주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에 앉아 와인 한 잔씩을 마셨어요. 서연 씨. 민호가 서연의 이름을 처음으로 편하게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서연이 인사를 하려는데 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아도 될까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 온기가 서연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피아노 선율과 민호의 미소가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한 시간이 특별했어요. 혹시 다음 주말에는 대전 근교에 있는 와인 농장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기대할게요. 답장을 보내고 서연은 베란다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볼을 간지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두려우면서도 달콤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 피아노 수업날 서연은 낡은 건반 앞에 앉았어요. 젊은 선생님이 도부터 시작해볼까요? 라고 말할 때 그녀의 손가락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음을 누르는 순간 4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서툴고 느렸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은 미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주야, 엄마가 다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 정말요? 와, 엄마 대단해.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냈어요. 엄마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주가 놀란 것이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만난 분이에요? 미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야. 푸드 스타일링 수업에서. 은퇴한 교수님이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미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조심하세요. 요즘에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도 많다고.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아? 그냥 좋은 친구야, 아직은. 전화를 끊고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초보자용 악보를 펼치고 조심스럽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민호에게 언젠가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다음 수업날 서연은 민호에게 와인 농장 여행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어요.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민호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나 특별해요.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문화센터 화장실에서 또 다른 수강생인 김영희 65와 마주쳤어요. 박서연 씨, 강민호 씨와 많이 가까워진 것 같네요. 영희가 물을 틀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친구예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답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왠지 좀 수상해요, 그 사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가 다른 문화센터에서 그 사람을 봤대요. 거기선 이름이 다르게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강민호 씨는 정말 진실된 분인데. 글쎄요. 영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요. 화장실을 나오며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어요. 민호를 믿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눈 대화와 교감은 거짓일 수 없었어요.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민호에 대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 와인 농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민호의 프로필을 살펴보았어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 잔잔한 미소, 섬세한 손길. 모든 것이 그녀가 알던 민호였습니다. 영희의 말은 틀림없이 오해일 거예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민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좋아서요. 저도요. 서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와인 농장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초록빛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언덕 위에 작은 샬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와인 시음을 하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서연 씨. 민호가 와인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저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와인 빛깔처럼 그녀의 볼이 물들었어요. 저도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연의 손을 찾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서연 씨도 함께 가실래요? 제주도. 둘만의 여행. 서연은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정말로 민호를 신뢰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3번이나 다시 풀어 확인했어요. 화장품, 옷, 약, 그리고 충전기까지. 거울 앞에 서서 가져갈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딸 미주였습니다. 엄마, 내일 제주도 간다면서? 왜 이제야 말해?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기 어려웠어. 내가 걱정할까봐. 당연히 걱정되죠.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랑 둘이서 여행을 간다니. 그 사람 신분증이라도 확인해 봤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강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68년을 살아왔는데 사람 하나 못 알아보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주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김영희의 경고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민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함께한 시간, 나눈 대화, 그리고 서로에게 보여준 진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만난 민호는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었어요. 감색 니트 카디건에 밝은 베이지색 바지. 그의 모습은 더욱 젊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만의 여행이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이후로 혼자서는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조금요.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걱정 마세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해 렌트카를 빌려 숙소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예약한 곳은 서쪽 해안가의 작은 민박이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담한 집.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아늑했습니다. 방은 2개 예약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그 배려에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짐을 풀고 두 사람은 근처 해변으로 향했어요. 4월의 제주 바다는 짙은 푸른빛이었습니다. 바람은 조금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스했어요.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옛날에 남편과 왔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좋은 기억이었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하지만 이젠 그냥 흐릿한 기억이에요.
민호는 서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요, 우리.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했어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들러 신선한 해산물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한적한 해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물들었어요. 서연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서연 씨.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의 마지막 사랑으로 서연 씨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지막 사랑. 그 말의 무게가 가슴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해요. 민호의 손이 서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그의 얼굴이 더 젊어 보였어요. 서서히 가까워지는 얼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떨림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작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을 함께 마무리해요.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 반짝였어요. 밤 바다의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호 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젊었을 때요. 서연이 문득 궁금해져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이 제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어요. 결혼할 기회도 놓치고. 후회되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민호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후회는 없어요. 서연 씨를 만났으니까요. 와인 한 잔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호의 눈이 잠시 놀란 듯 커졌다가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민호의 방으로 들어서자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키스가 서연의 불안을 녹였어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은 두렵고 어색했지만 민호의 아름다워요라는 속삭임에 서연은 모든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서연은 68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드러운 햇살에 눈을 떴어요. 민호가 베개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아침.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어제보다 더 푸르게 빛났습니다. 팬에 계란을 올리고 토스트를 굽는 민호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것처럼. 오늘은 성산 일출봉에 가볼까요? 일출은 못 봤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답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함께 샤워를 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창가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산 일출봉에 도착해 정상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페이스에 맞춰 기다려 주었어요. 그의 배려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그리고 제주의 푸른 들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름답죠? 민호가 물었어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곳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민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에요, 서연 씨.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68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봄.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조용한 해변을 찾아 산책했어요. 제주의 돌담길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민박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가져온 와인과 서연이 만든 간단한 요리.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행복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작은 펜션을 하나 계약했어요. 제주도예요.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무슨 나쁜 소식인가 했어요. 그거 좋네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그런데 민호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금을 오늘까지 보내야 하는데 제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어요. 은행에 확인해 보니 시스템 오류래요. 근데 그걸 풀려면 며칠이 걸린대요. 서연의 가슴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6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급한 불만 끄는 거예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6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딸과 함께 모았던 여행 자금이자 노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민호 씨. 서연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드리기 싫은데. 정말 급해서요. 민호의 눈이 서연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 가서 바로 해결할게요. 약속해요.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젯밤 그의 품에 안겼던 기억, 그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기억이 그녀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어요. 민호가 불러준 계좌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600만 원 송금 완료.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서연의 눈을 찔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첫 일정으로 돌려드릴게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서로 돕는 거죠. 커피 한 잔 더 마실래요? 아니면 와인 한 잔? 민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 좀 더 마시고 싶어요. 그럼 제가 좋은 원두 사러 나갔다 올게요. 여기 커피는 별로더라고요. 민호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민호의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금방 올게요.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의 전화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박집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아, 그 손님요? 캐리어 끌고 나가던데. 주인의 말에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캐리어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였어요. 그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모든 다정함, 아침의 평화로움, 오늘 하루 종일 나눈 대화와 미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생의 마지막 사랑으로 서연 씨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보다는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홀로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녘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제주공항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3일 전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내 공간인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온 듯 했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진과 영상 공개할까요? 서연은 공포에 떨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던 모습. 그때는 그냥 휴대폰을 충전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수치심과 공포가 서연을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6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녀는 서둘러 메시지를 지웠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세상과 단절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 미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자동응답기에 쌓여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모든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더 이상 음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건반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저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서연의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쉴 새 없이 초인종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미주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자신도 놀랐습니다. 힘없이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미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 쌓인 그릇들, 먼지 쌓인 창문들.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주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기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 민호의 달콤한 말들, 그리고 600만 원을 송금한 후 사라진 일까지. 메시지와 협박까지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미주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그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멍청했어.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속을 줄이야.
엄마, 피해자를 탓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서연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럼 다 알려지고. 그 사진도. 미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사람 잡으려면 신고해야 해요. 미안해. 난 못해.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미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주는 서연의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서연이 잠든 후 미주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대상 로맨스 사기, 데이트 사기 수법. 화면에는 수많은 유사 사례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미주는 서연을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오늘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서연은 무기력하게 눈을 떴어요. 어디? 어제 좀 찾아봤는데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이 있대요. 서울에서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꼭 가야 해? 엄마, 혼자 있는 건 더 위험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긴 설득 끝에 서연은 마음을 굳혔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 햇살이 눈부셨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미주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명동의 한 카페, 두 번째 봄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에 5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였지만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미주입니다. 미주가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 앉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이 모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정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주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차가 나오고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이 모임을 2년 전에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녀 자신도 로맨스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모임은 실버지킴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피해자들끼리 위로받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예방 활동도 하고 있어요.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다정한 대화와 배려, 신뢰 형성 후 돈을 요구하는 패턴. 액수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어요. 저는 강윤자예요. 작년에 당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임진호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어요. 목소리가 참 좋았죠.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윤자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민호였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 저한테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라고 했어요.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미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푸드 스타일링 수업에서 만난 날부터 제주도 여행까지, 그리고 협박 메시지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목이 메었지만 누구도 서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제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른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 사랑이란 말. 똑같았어요.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지만 누구도 서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참석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안겨있던 것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짓이었죠.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건네진 티슈 함께 흘린 눈물. 그 자리에는 묘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속은 건 돈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정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엄마?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미주가 물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음 주에도 가요. 엄마가 원하신다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집에 돌아와 서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지난 일주일간 무너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 미주와 함께 먹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엄마,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요. 미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 만난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모두 같은 경험을 했고 그중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서연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자. 미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그 사람 꼭 잡아야 해요. 다음 날 서연은 미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딸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사건을 접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호의 사진과 메시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도 함께 제출했어요. 이런 사건이 요즘 많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신고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서연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민호를 잡을 수 있을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파란 하늘에 작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미주는 며칠 더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서연의 생활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미주가 없는 사이에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툰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연주하고 있었어요? 돌아온 미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정말 잘하시네요. 계속하세요, 엄마. 서연은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연주했습니다. 작은 별 멜로디였어요. 단순한 곡이었지만 그 음악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미주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서연은 매일 조금씩 피아노를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서연은 다시 실버지킴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정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감사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번 모임에서는 예방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로맨스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돌며 강연을 하는 활동이었어요. 혹시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용기예요. 모임이 끝나고 서연은 정숙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뻔한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우리 모두 그랬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움을 이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래도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연 씨, 이제는 자신을 용서할 때예요. 그 경험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서연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의 말처럼 이제는 자신을 용서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을 속인 사기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연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네요. 전화로 소식을 들은 미주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돈은 돌려받기 어렵대. 이미 다 써버렸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엄마,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이웃집 할머니를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으로 차린 식탁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서연 씨, 요새 얼굴이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천천히. 해시태그 황혼의 속삭임 -5장 두 번째 봄. 2개월 후 서연은 실버지킴이 단체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서울로 올라가 모임에 참석했어요. 정숙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 모임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다음 주에 대전 노인복지관에서 강연하는 건 어떨까요?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지방에도 우리 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강연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처음엔 제가 주로 하고 서연 씨는 경험담만 짧게 나누시면 돼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해볼게요. 강연 준비를 위해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처음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글로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강연 당일 대전 노인복지관 강당에는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이 먼저 로맨스 사기의 유형과 수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68세, 대전에서 왔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작고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점점 또렷해졌어요. 저는 사랑을 믿었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팠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어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등, 그 모습이 서연에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말은 못했지만 저도 똑같은 일 겪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용기가 같이 있었음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요.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어제 정말 잘하셨어요. 다들 감동받았대요. 정말요? 너무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진심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안이 있어요. 정숙은 실버지킴이가 작은 책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로맨스 사기 피해 예방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서연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전문 작가가 도와드릴 거예요. 서연은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며 과거와 조금 더 화해할 수 있었어요. 책자가 완성되어 손에 들었을 때 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책자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피해자들의 용기와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 서연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책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에 배포되었어요. 서연은 종종 대전 지역의 복지관을 방문해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미주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정말 자신이 스스로 일어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드 스타일링 수업을 그만둔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서연은 다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레슨은 계속했고 이번에는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컸지만 점차 모든 사람이 민호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성 김영애와 친해졌어요. 둘은 수업 후 종종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어요. 영애도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남편과 사별 후 겪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이의 외로움이란 병 같은 거예요. 영애가 말했어요. 때론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흐리기도 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요. 어떻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애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자라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실버지킴이 활동은 계속되었고 대전지부도 생겼습니다. 서연은 대전지부의 간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왔습니다. 피아노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쇼팽의 간단한 왈츠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문화센터 발표회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주했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정숙 씨,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지금 피해 예방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걸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 대전지부 회원들이랑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반찬가게요. 반찬가게요? 네, 다들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각자 잘하는 반찬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수익금 일부는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쓰고요. 정숙은 서연의 아이디어에 크게 호응했어요. 2달 후 대전의 작은 임대 주방에서
두 번째 밥상이라는 이름의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을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각자 맡은 반찬을 만들었어요. 서연은 두 번째 밥상은 혼자 먹는 쓸쓸한 밥이 아닌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이라는 의미예요. 서연이 가게 오픈날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소문이 났어요. 정성 들인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이들, 혼자 사는 노인들, 바쁜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열무김치가 정말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맛이에요. 한 고객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에 3번 서연과 회원들은 함께 모여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요리를 하는 공간만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웃음 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미주가 주말에 대전에 내려와 반찬 가게를 방문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니. 과분한 말이야.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저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등장으로 인생이 뒤흔들렸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서연은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70세.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 눈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번째 보호자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서연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연은 그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누군가에 의해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실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내일은 제가 김치 담그는 날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삶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서연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서연아.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위로였습니다.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내려올래? 새로운 반찬 몇 가지 개발했는데 내 의견이 필요해. 그럼요,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서연은 넘어졌고 아팠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연주였습니다. 그 음악이 그녀의 작은 집 안에 가득 퍼졌어요. 음악이 끝나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빛들이 하나둘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봄이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70살의 여성.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빛이 되어주고 있었어요.